가슈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홀베인 가슈 프라이머리 컬러 세트인데요. 요거 5색으로 여기 이 다이소에서 파는 이 약통이에요. 이렇게 미니 약통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열리는, 근데 요거를 제가 여기 팔레트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빼서 평소에 사용할 때도 이렇게 뚜껑 딱 닫아 놓고 또 이렇게 빼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아주 편할 것 같아요. 화이트는 그때그때마다 짜서 쓰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이게 닫히네요 이게. 여기 화이트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물감을 짜놓고 좀 가득 짜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서 그때그때 짜서 보통 쓰는데, 쓰다 보면 이 끝부분에 이렇게 물감이 묻어 있다가 가루가 떨어져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흰색만 짜서 쓰고 나머지 색은 이렇게 굳혀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통 책상 작업 작게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것도 추천하고요. 화이트 물감은 짜놓고 쓰게 되면 오염이 금방 되기 때문에 더 화이트는 따로 이렇게 튜브로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이렇게 짜서 굳혀서 사용하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젤리 과슈 같은 경우도 이런 작은 통에 덜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훨씬 편하겠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젤리 과슈들 그것도 소량 이렇게 소분해서 덜어서 사용하는 거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따로 보관을 하고 오늘은 이 굳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종이는 요 종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파브리아노 아카데미아 드로잉 종이인데 요거 보시면 그 연필 이쪽에 이제 연필 드로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쪽에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용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색연필 종류 수채 색연필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고 과슈, 템페라라는 물감도 약간 진하게 사용하는 물감이에요. 물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리고 여기 과슈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과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라는 거죠. 200g이고요. 근데 이제 수채화를 사용할 때는 조금 얇고 표면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과슈는 그런 제약이 좀 수채화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거의 캔트지? 그냥 미술용 도화지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근데 조금 작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거 반을 자른 크기인데 여기에 그려볼 거고, 이렇게 물, 그리고 붓은 저는 과슈 그릴 때 이 붓 좋더라고요. 수채화 그릴 때도 괜찮고요. 작게 좀 세밀한 수채화를 그릴 때도 아주 좋고 과슈를 그릴 때도 굉장히 이 분모가 굉장히 탄력도 좋고 잘 끝도 모아지고 요즘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붓이에요. 요거는 쿰이라고 이렇게 KUM 쿰 브러쉬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저는 오늘 요 정도 작은 크기의 그림을 그릴 때는 6호로 거의 다 그리고 그 다음 세밀한 거는 2호를 사용하고, 또 요거는 쿰 브러쉬 중에서 이렇게 세필붓 말고 이렇게 사선붓이 있어요. 이렇게 납작 사선붓 12호. 요걸로 저는 이렇게 풍경을 그릴 때 넓게 칠할 때 이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쿤 브러쉬를 사용해 볼 거예요. 종이에 마스킹 테이프를 일단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딱 열어서 이 부분에 팔레트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간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납작붓을 사용해서 배경부터 그려볼게요. 하늘에 약간 요 파랑과 팔레트가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한번 밖에 나와서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거 빨강 쬐끔 사용하면 이렇게 보라색이 나오죠? 이거는 너무 보랏빛이고 저는 약간 청색빛이 도는 하늘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울트라마린 색깔 같은 느낌이 나왔죠? 여기에 이제 화이트를 섞는 거예요. 화이트를 물이랑 이렇게 한번 칠해볼까요? 조금 보랏빛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요 파랑을 조금 더 약간 더 넣어볼게요. 여기 이제 오염되는 거는 나중에 겉에 이렇게 쓱 안까지 찍지 않고 겉에서만 이렇게 묻히면 나중에 닦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묻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그려보도록 해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까 청색보다는 좀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 이 정도로 맨 위쪽의 하늘에 먼저 칠해볼게요. 이렇게 아주 진하게 수채화로 그릴 때하고는 차이가 있죠.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듯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는 지금 붓에 물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붓을 일단 닦아내고 여기서 이제 연하게 점점 연하게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니까 이렇게 붓을 씻어내고 하얀색 부분 이쪽에 이렇게 묻혀서 칠해주는데 지금은 약간 투명하게 그려지죠? 물감 양이 적다 보니까 투명한데요. 그렇다면 좀 전체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하게 그릴 거니까 물감 양을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층이 생기는 거는 일단 무시하고 약간 아크릴화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아래쪽은 좀 더 하얗게 이게 붓자국이 이렇게 거칠게 난다면 물을 좀 더 사용해야 돼요. 물을 좀 더 넣어서 묽게 만들면 부드럽게 이제 그려지죠. 이 아래쪽에는 꽃밭과 산, 나무 이런 것들 그려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 4분의 3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늘을 칠할게요. 이렇게 칠하고 아까 칠했던 부분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물감을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붓 끝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물을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미 아까 이 밑에 물감을 좀 진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 물감이 녹으면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지금 파랑을 이렇게 올리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맨 위에는 붓에 있는 하얀색 물감을 좀 닦아내고 물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이미 여기 지금 팔레트에 물이 좀 있어서 붓에서 물을 좀 빼고 그리고 여기에 이 끝에 처음에 칠했던 파랑 이 부분을 이렇게 붓에 묻혀가지고 여기 이어지게 칠해줄게요. 완벽하게 그라데이션 되지 않아도 이렇게 부드럽게만 붓자국만 너무 거칠지 않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줘도
자연스러운 하늘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어때요? 그라데이션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살짝 종이가 우는데 요거는 그림이 다 마르면 평평하게 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구름을 살짝 표현을 좀 해줄게요. 화이트가 또 필요하고요. 화이트는 이렇게 필요한 만큼씩 짜서, 그러면 하늘의 구름은 요 붓은 좀 클 것 같고, 요거 6호 붓으로 바꿔서 이제 그려볼게요. 구름은 약간의 분홍빛, 여기 파랑이 조금 묻은 분홍, 요거를 너무 빨개졌네요. 그러면 좀 덜어내고, 요 정도. 붓에도 물감이 많으면 원하는 대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좀 물감을 빼고, 구름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이게 그림 이런 붓터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방식으로 그리면 너무 사진처럼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그릴 수 있고, 또 그런 구름의 느낌은 또 충분히 또 더 잘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터치를 많이 활용해서 그려주시는 거를 연습하시면 아주 편하고 그림도 재밌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약간 더 분홍색으로 이렇게 터치가 너무 일정한 길이와 크기로 그려지면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이렇게 좀 뭉쳐지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요거를 잘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저는 한 이 정도까지만 일단 구름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붓을 좀 씻고, 아까 여기 묻었던 부분을 살짝 이렇게 닦아내면서 다음 이 아래쪽 풍경 그릴 색깔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림을 한 장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파랑을 또 계속 쓸 거니까 팔레트로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이 색깔을 바꿀 때 아까 저는 이렇게 섞다가 묻은 상태로 이렇게 물감을 또 덜어내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색깔 쓰고 씻은 다음에 붓을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여기 물감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그릴 수 있겠죠? 이 물감은 완전히 굳힌 다음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덜 굳었을 때는 그대로 또 사용하셔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보라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보라색이 되죠? 아래쪽에 보라색 꽃밭으로 이제 그릴 거거든요. 지금 조금 연보라색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일단 잠깐 스케치를 살짝만 해볼게요. 저는 꽃밭을 요거는 스케치고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꽃밭이 있는 언덕을 이렇게 그릴 거고, 이렇게 대강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나무를 한 그루 그릴 건데, 요거는 스케치 해봤자 먼저 산부터 그려야 되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산을 너무 매끈하면 이제 매끈한 것보다는 약간 울퉁불퉁해야 더 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터치로 좀 거칠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약간 이렇게 연해지도록 이어서 칠해줄게요. 요 과슈 그림에서는 수채화보다는 뭔가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대충? 아니, 좀 더 거칠게,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표현해야 더 그림이 과슈 그림답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꼼꼼하게 막 세밀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을 살려서 그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려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더 사실 그 수채화보다 좀 마음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밀도를 만약 올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또 굉장한 밀도를 또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죠. 그렇게 그리는 그 방식도. 일단은 오늘은 입문자분들이 이렇게 이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습해보고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난이도로 한번 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뒤쪽에 사는 좀 더 보랏빛에 이렇게 하얀색을 좀 썼고, 앞쪽은 좀 더 진하게 하고 파랑빛을 좀 넣었어요. 근데 앞쪽에도 요 뒤쪽에 해준 것처럼 흰색으로 연결해 줬잖아요. 요것도 약간의 요 흰색 섞은 너무 묽네요. 흰색을 좀 더 섞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어떤 결도 보여주고, 또 이런 색깔의 변화도 더 산등성이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위쪽에 이 능선 부분은 더 진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이 그 명암의 이 변화를 이렇게 명암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산을 일단 그려봤고요. 이쪽에 이제 구름하고 하늘 그린 게 한번 어느 정도 좀 말랐는데, 요번에는 조금 흰색 물감을 이렇게 진하게 해서 불투명하게 한 번 더 구름을 또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먼저 그려진 부분의 이 모양을 잘 보면서 약간 구름의 입체감을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더 이 구름이 어떤 덩어리로 돼 있다면 그 윗부분이라든지 아랫부분이라든지 구름의 그 부분에 밝은 명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탄탄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구름은 원래 아주 가볍고 기체 같은 그런 연기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대략 그려진 거의 윗부분, 저는 이렇게 윗부분 쪽에 이렇게 흰색으로 좀 더 구름이 또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제 꽃밭에 이제 꽃들을 먼저 그려볼 건데 이 보라색 진하게 만든 보라색을 먼저 좀 사용해 볼게요.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점을 찍듯이 일단 이렇게 찍어 줄게요. 이거는 여러 번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꽃밭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찍어보고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냥 이렇게 찍어줍니다. 근데 이 꽃밭도 표현할 때 이 앞쪽에서부터 이 뒤쪽까지 이 언덕의 그 거리감을 좀 생각해서 표현해 준다면 훨씬 분위기 있는 그런 풍경이 되겠죠? 그래서 뒤쪽은 좀 더 이렇게 작은 터치로 터치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일단 첫 번째는 처음엔 이렇게 대충 해요. 왜냐면 여기 이제 겹쳐서 또 그릴 거기 때문에. 꽃의 아래쪽에는 이렇게 줄기와 이파리가 있겠죠? 그거는 초록색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랑과 파랑을 섞어서 이렇게 초록을 만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줄기가 꽃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톤으로 표현이 돼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라색 양이 좀 적어서 빨강색 조금만 섞어줄게요. 좀 많네요 지금. 그래서 요 빨강 마젠타죠? 이걸 섞어주면 이렇게 풀색이 나와요. 금방 풀색을 만들 수 있죠? 요 풀색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요 풀색으로 여기 사이사이에 또 이것도 점처럼 그냥, 근데 요거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메꾸듯이 이렇게 사이사이를 메꾸듯이 이렇게 칠해줄게요. 파랑을 조금 더. 좀 더 파랑을 더 넣으니까 시원한 그런 녹초록이 나오네요. 이렇게 아래쪽에도 꼼꼼하게 붓터치가 거칠게 나온다 싶을 때는 물을 아주 쬐끔 이렇게 더 첨가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만 녹색 부분을 했고요. 지금은 잘 꽃밭인지 잘 아직은 형태가 나오지 않죠? 이번에는 약간 연보라색으로, 연보라색보다 약간 좀 붉은 느낌의 연보라색? 그런 느낌으로 한번 꽃에 또 밝은 부분에 꽃을 좀 해줄게요. 지금 녹색이 좀 섞여서 이게 회색처럼 지금 여기 나온 색깔이 회색처럼 보이는데 녹색이 최대한 안 섞이게 꽃은 좀 화사하게 보이도록 붓을 한번 깨끗이 씻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팔레트도 약간 이쪽에 약간 이렇게 닦아내고 이쪽 편에다가 만들까요? 이렇게 이 흰색하고 빨강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분홍색이죠? 여기에 파랑을 아주 조금 이런 라벤더 같은 색깔 요거 마음에 드는데요. 이걸로 다시 한번 또 꽃을 그리듯이 이렇게 점을 찍어주세요. 점을 찍을 때는 너무 일렬로 똑바로 찍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해졌다 싶으면 이렇게 좀 더 크기를 크게 바꾸거나
하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쪽에 일단 했고 중간에도 녹색 부분에 이렇게 겹쳐지게 이렇게 해주면 훨씬 자연스럽겠죠.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지금 방금 한 건 약간 분홍색에 가까웠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진하게, 진한 보라로 하는데 흰색을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더 밝게 약간 붉은색, 약간 붉은빛이 도는 그런 자두빛의 보라색이죠. 이 앞쪽 언덕하고 이 뒤에 있는 산하고 구분이 되도록 이 라인 부분에 진하게 이렇게 색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구분이 좀 이렇게 돼 보이죠? 처음에 칠해놨던 그 보라색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그죠?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 보이는 녹색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고요. 이 정도면 꽃밭의 느낌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붓을 바꿔서 이거 2호 붓을 좀 사용해 볼 거고요. 이 화이트를 좀 더 섞어서 좀 밝게 만들고 좀 파랑 느낌을 좀 더 넣어서 조금 다르죠? 지금 여러 가지 색깔들이 지금 보랏빛이긴 한데 약간 붉은빛이 도는 보라, 이렇게 분홍빛이 도는 보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의 꽃들이 이렇게 가득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점을 찍어서 꽃밭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는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진한 색을 만들어서 사이사이에 어떤 꽃 사이사이에 보이는 이런 어두운 흐름, 여기에 나무를 하나 그려서 좀 더 가까이 있는 풍경과 이렇게 멀어지는 풍경을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만들어 놓은 진한색을 사용해서 그냥 요걸로 일단 스케치니까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약간 하늘하고도 좀 만나게 큰 크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무에 스케치를 저는 이렇게 점처럼 찍으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줘요. 왜냐면 이 나무가 매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들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 할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이렇게 살려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다 그렸을 때도 그렇게 이제 나무가 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여기 나무 줄기 이렇게, 그리고 약간 여기 밝고 이렇게 덩어리를 약간 이렇게 표현해주면 어떨지 한번 스케치를 일단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 메꿔볼게요. 한번 메꿔놓고 그 다음에 밝은 색깔 명암을 올려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채울 때도 굳이 매끈하게 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터치로 채우면 이렇게 금방 채워지고 훨씬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이렇게 일단 나무의 실루엣이 그려졌죠?
이번에는 밝은 쪽에 녹색을 그릴 거라서 이쪽을 이렇게 좀 닦아내고 노랑하고 초록, 초록이 아니라 노랑하고 파랑을 이렇게 최대한 다른 색이 안 섞이게 섞어주시면 이렇게 아주 밝은 연두색이 나오죠. 이 연두색으로 밝은 쪽에 한번 칠해보는데 잘 티가 안 나죠. 지금 이 물감, 이게 좀 투명한 상태여서 그런데 이때는 흰색을 살짝 섞어주세요. 흰색을 섞으면 불투명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바로 보이죠. 이렇게 이번에도 구름에다가 명암 넣어줬듯이 이렇게 위쪽에 빛이 저 위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 나무의 그 덩어리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밝은색 명암이 생길 거죠.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 쪽에 명암을 넣는다 생각하고 밝은 흐름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이번에는 어두운 녹색을 다시 만들어주는데 아까 사용했던 거는 또 어둡긴 하지만 약간 회색빛이 도는 어두운 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볼 거라 이 흰색이 섞이지 않게 거의 조금 섞이긴 했는데 거의 섞이지 않게 하고 검은색을 이번에는 섞어줄 거예요. 그럼 아주 어둡거든요. 아까 여기 녹색 조금 연두색 약간만 섞을게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맑은 초록이 녹색이죠? 그래서 검은색을 더 섞어주고요. 여기에 붉은색을 살짝 섞으면 아주 진하고 어두운, 너무 진할까요? 이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잘 맞도록 약간의 회색을 좀 섞을게요. 이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 나무 아래쪽의 나뭇잎들의 그 어두운 명암도 조금 넣어주고요. 이렇게 검은 느낌으로 명암을 한 번 더 어둡게 몇 군데만 더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만든 이 어두운 걸로 이런 데도 좀 몇 군데만 콕콕 찍어줄게요. 그림이 훨씬 또렷하게 살아나죠?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강한 어두운 부분들을 몇 군데를 이렇게 찍어주면 그림이 더 선명하게 딱 보여요. 어두운 색깔뿐만이 아니라 밝은 부분도 이렇게 밝은 부분에도 나무의 밝은 부분 몇 군데만 더 이렇게 훨씬 그림이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꽃 부분에도 약간 몇 군데 이렇게 지금 나무에 포인트 준 것처럼 포인트를 좀 주면 거의 흰색에 가깝게 해서 몇 군데에만 이렇게 되게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짠. 아이고 여기 물이 이렇게 튀었네. 언제? 하하, 이런 경우에는 이건 물자국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하하.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붓자국이 좀 남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이렇게 칠해 볼게요.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됐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약간의 물자국이 남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펴놓는 게 나아요. 아까 물 떨어진 대로 하면
그 모양으로 물자국이 나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 팔레트는 요 조그만 걸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었어요. 아주 재밌네요. 이렇게 조그만 팔레트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완성! 그러면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과시물감도 많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